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의 열등감 버튼을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극하지 마라 이거. 이게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남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이 열등감 주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옆에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과 또 다른 대상을 놓고 경쟁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열등감은 나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나보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지 나보다 낫다 혹은 나보다 뭐 조금 더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겐 가장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 위에 형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나보다 잘 살아. 거기다가 잘 사는 것도 좋은데요. 운이 좋아요. 노력하는 것보다 운 좋은 건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가 유독 운까지 좋죠. 거기다가 서비스가 또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가족에게 서비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봤더니 막 쫙, 뭐 쫙, 하면 해외여행. 심지어는 처제네 집까지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과시와 이런 덩치와 이런 권력과 이런 돈과 이런 힘에서 동등하면 모르겠지만 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한쪽 벽면 막히고 또 다른 벽면이 막히면 이 끝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 내가 인생의 모서리에 맞닥뜨린다 생각이 들면 말하지 못하는 안쪽에 품는 아주 힘든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오로지 한 명. 남편뿐입니다. 근데 이 남편 둘째 사회도 공무원이라면서요. 네. 안정적이고 꽤 괜찮은데 그럼요. 워낙에 이 사업하는 그분이 스케일이 잘 커. 나가니까 네.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재력에서 약간 위축되는 게 네. 있는 건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쿨하게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남편 너무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러면서 자꾸만 뭐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남편들한테 그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 뭐 맞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님 댁 가기 싫다. 가지 말자. 다른 시간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스스로도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사실 뭐 뚱하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하고 답답해 보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맞닥뜨리면 사람은 다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내의 반응이에요.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왜 혼자 열등감 폭발하고 난리냐. 또 한 가지는 진짜요. 왜 복을 걷어 차냐. 또 한째는 형부를 왜 질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말 그대로 남편에게 했다의 한 표. 제가 볼 때는 이 말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유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거를 발현시켜서 그래, 외부로 얘기를 해버리면. 노출하면 이때 열등감의 버튼이 눌러지는 동시에 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작아지는 걸 넘어서 이게 감정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누군가 그 버튼을 눌러줄 때인데 지금 제가 볼 땐 아내가 이 남편의 열등감의 버튼을 조금 누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답답함은 조금 들어갑니다. 특히 그 형부가 그랬잖아요. 처전에 뭐 필요한 거 없어. 다 얘기했을 때 안마의자 그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다 거절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그 부글부글거리는 그 마음이 그 표정이 다 드러났을 것 네, 같아요. 아내는 보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형부랑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원하는 거 선물도 받을 좀 수도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네. 내가 그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선물 받아도 괜찮아요. 맞아. 근데 내가 그 선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자꾸 거기에 호시탐탐 뭔가를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아내의 그런 모습도 사실 이 남편은 싫은 싫은 거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이 정말 쫄짱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대인배가 아닌 것이 속상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이런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아내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어쨌든 말하지 못하는 열등감이든 그게 뭐든 짓눌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쫙 주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 남편의 마음속에 감정에 격동을 일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편이 요청하잖아요. 어떻게 요청하고 있냐면 누나네 언니네랑 다른 시간대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자존심 상하지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내가 볼 때 좀 맞듣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정 다 억누르고 자존심 다 억누르고 하는 얘기니까 아내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요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한 가지는 형부 편 드시면 안 돼요. 형부가 이러네, 형부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어쨌든 잘나도 내 남편이고 그래. 못나도 내 남편이잖아요. 맞아요. 나 내 남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이때야말로 내 편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럴 때 아내가 내 편이 좀 되어주어서 내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안식처가 있어야 여기서 안심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다시금 도전할 기회 또 도전할 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남편의 안식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남자들끼리 따로 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맨날 피곤하게 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가족 다 했는데 말고 야 오늘 한잔 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피곤하게 이런 거 확 가거든. 네. 이번 생에 못 만나.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시간과 용기 그리고 현실 감각을 주자. 지금 뭐 남편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마음의 상황이라는 건 먼저 회피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시간대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러잖아요. 아우 나 돈 번다고 그렇게 사치하고 말이야 유세 떨어서 싫다고.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싫다라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지금은 뭐 그 형부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한 의도든 그렇지 않았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기 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확 쪼그라든 그 마음은 먼저 읽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딱히 형부가 돈 잘 번다고 막 자랑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그냥 형부가 싫은 거야. 돈을 잘 벌든 그러면. 못 벌든 이제 성격이 어떻든 그냥 싫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거고 그걸 맞아. 아내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왜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김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안전하다. 거기에 비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영역으로 내려와야 돼요. 비바람을 치는 곳에서 작더라도 텐트 안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적 안전한 캠프를 갖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분리를 좀 하세요. 시간 조금 따로 가셔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더 불이 나고 더 화가 나고 아내까지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 더 옹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편에게 열등감 얘기를 하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건 혹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열등감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갑자기 내가 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저거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발선부터 내 남편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 아내도 남편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가 아니라 남편이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게 뭘까를 같이 논의해야 될 겁니다. 맞아. 네.